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도 수산에너빌리티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장중에 54,000원까지 넘기면서 지금 이달 초 이후에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관심 있게 꾸준하게 이제 지켜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왔는지 오늘은 좀 이제 기술적인 차트 흐름부터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앞으로 투자의 관점을 좀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글로벌 이슈랑 정책 환경까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은 좀 차트 흐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간 차트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이 주가가 올해 들어서 뚜렷한 상승 추세선을 그리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어요. 작년 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7,000원대였던 주가가 올해 6월 초에 45,700원까지 무려 160% 넘게 급등을 했고 지금 뭐 계속 상승세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뭐 단기 이동 평균 선들을 보면 상승 탄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50일선이 약 3만 원대, 200일선이 23,500원 선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현재 주가는 그 두 배 이상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폭발적인 어떤 랠리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은 돼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또 봤는데 RSI도 지금 80을 넘었어요. 80대에 진입을 또 했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특히 또 거래량 측면에서도 핵심 재료가 이 나오잖아요. 이 재료가 나온 다음에는 평소 대비 몇 배 이상 달하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초에 체코 원전 계약 소식 때도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 당시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또 했었죠. 예, 그리고 주가 패턴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한때 4만 원대 후반에서 횡보하면서 고점 다지기를 했고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만 원을 강한 거래와 함께 돌파하는 모습이 이렇게 또 나타났어요. 5만 원대 돌파 후에는 이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이제 바뀌면서 추가 랠리를 지지를 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로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 더욱 장기 추세가 두드러져요. 몇 달에 걸쳐서 연속 양봉이 이어지면서 중장기 상승 추세가 확고합니다. 주봉상 과거 수년간 고점을 모두 넘어서면서 지금 신규 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 그런 모습입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2020년대 초에 구조조정으로 침체되었던 주가가 이제는 뭐 완전히 반전이 돼갖고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오랜 기간 눌려있던 가격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추세 전환은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는 동시에 급등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부담도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따라서 단기 과열 신호에도 유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의 관점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차트상 두산에너빌리티의 뚜렷한 어떤 상승 추세가 있는 그 속에서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한 것은 확실해 보여요. 주요 단기 지지선이 이제 5만 원 전후로 바뀌어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로 직전 돌파 구간이었던 4만 3,500원대가 꼽힙니다. 반대로 상승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호재가 계속 연발해서 시도 시에는 이제 현재 돌파를 했던 54,500원이죠. 54,000원대 위로 6만 원 부근 이게 이제 다음 심리적 저항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조만간 숨고르기 또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더 크게 보여주지만 큰 추세로 보면은 여전히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강세를 보인 배경으로 여러분들 해외 시장에서 전해진 호재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 시장을 여러분들 항상 살펴봐야 돼요. 어제도 이제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오클로 같은 경우에도 29% 원전 관련 종목. 그 다음에 또 이 유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유스케일 파워도 20% 가까이 올라갔죠. 20.93%. 이건 제가 또 직접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이기도 합니다. 유스케일 파워 한참 됐어요. 유스케일 파워가 13달러에 제가 처음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미국의 SMR 관련 주식들이 급등한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오클로 주가가 뭐 30%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례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어요. 이 SMR 양대 스타트업 주가가 동반 급등한 것은 SMR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랠리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미국에서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규제를 완화하고 차세대 원전 개발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2030년까지 SMR 발전소 10기 이상 신규 건설을 계획을 공식 발표를 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원전 확대 의지를 보였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어떤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SMR의 그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들도 지금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민간 수요의 부상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청정 에너지 원천으로 SMR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SMR 스타트업 오클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구글은 이제 빌 게이츠가 설립을 한 그 테라파워와 협력을 하고, 또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렇게 자사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소형 원전 투자에 나서고 있는 그런 흐름을, 세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차세대 원전으로 충당하겠다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 SMR 업계에 획기적인 수요처가 생겨났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 공군이 또 알래스카 기지에 이 마이크로 SMR을 도입을 하는 그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오클로와 체결하는 등의 국방, 뭐 민간 할 것 없이 지금 SMR 활용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정책적 지원이랑 민간의 이 앞으로의 어떻게 보이는 거대 수요의 등장이 맞물리면서 미국 증시에서 SMR 관련주에 투자 광풍이 불었어요. 오클로 주가 뭐 30% 가까이 급등을 했고, 유스케일도 20% 안팎으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평소에 거의 5배 수준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흐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미국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대규모 자금이 몰리면서 지금 뭐 공매도 세력의 숏 커버링까지 겹쳐진 결과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미국발 훈풍까지 좀 더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책도 있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마무리하고 오늘 또 이제 이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아셔야 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방송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추후에 또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국내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 전반에 어떤 매수세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다. 이런 미국의 SMR 붐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에 시사하는 바는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계속 이제 기사화돼서 몇 개월 전부터 심지어 작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핵심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SMR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미 에너빌리티가 2019년에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4,4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지금 현재 뉴스케일의 2대 주주 자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예, 최대 주주가 플로어에 이어서 두산이 높은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뉴스케일 사업의 성공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것이죠. 실제로 유스케일이 추진 중인 첫 상용 그 SMR 프로젝트, 이거에 대한 그 두산이 주기기 공급사로 이제 참여를 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초기 부품 공급을 이미 시작을 했죠. 앞으로 유스케일이 미국 그다음에 해외에, 미국뿐만 아니에요, 해외에 SMR 플랜트를 추가 수주할 경우에는 원자로의 그 핵심 장비를 제작하는 두산의 일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너빌리티는 이 유스케일 외에도 다수의 SMR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작년 말에는 그 빌 게이츠가 이끄는 테라파워와 SMR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올해부터는 본격 제작에 착수할 전망.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에도 지분 투자와 협력을 진행 중이에요.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움직임이. 이런 그 신생 원전 기업들의 성장에 맞춰서 두산은 제작 파트너로 참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뭐
유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 협력을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향후 지금 5년간 60기예요. 60기. 예, 60기 이상의 SMR을 수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죠? 예. 두산이 글로벌 SMR 생산기지 파운드리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만큼 전 세계 SMR 열풍이 이게 지금 그냥 테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돈을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미국에서 불고 있는 SMR 이 르네상스의 바람은 단순한 여러분들 테마를 넘어서 현실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핵심 공급자이자 투자자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클러, 뭐 뉴스케일의 이 주가 급등은 단순한 그냥 외부 소스 재료가 아니라 두산의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금 조명을 제가 낮게 켰기 때문에 이 카메라 초점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미국에서 이 SMR 관련 호재가 터질 때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미국에서 구체적인 SMR 프로젝트, 뭐 어떤 그 착공 소식이나 추가적인 어떤 정책 지원이 뚜렷하게 나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직접적인 수주 성과로 연결 지을지에 대한 가능성, 긍정적인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못 보신 분들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이제 앞전 영상들을 썸네일 제목과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펀더멘탈 측면을 보면 일단 올 들어서 해외 굵직한 플랜트 수주 행진을 이어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그 기대감도 높이고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최근 해외 프로젝트 성과들이 첫 번째로 6월 9일 날 베트남 국영 에너지 기업과 9천억 원 규모의 오몬 4 1550메가와트급의 이 가스복합 발전소 EPC를 계약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산이 올해만 5번째로 따낸 대형 해외 가스 발전 프로젝트로서 이 두산의 가스 터빈, 그 다음에 발전 플랜트 기술 경쟁력을 재입증을 했습니다. 2028년 완공 목표인 이 사업을 통해서 가스터빈 제작부터 발전소 건설까지 종합 EPC 역량을 더 뽐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달 초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 6호기 건설에 대한 최종 계약이 체결이 됐죠. 사업 규모가 하나로 여러분들 26조 원입니다. 초대형 거인 프로젝트예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끄는 이 한국 컨소시엄이 수행을 하게 되고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공급 등의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 계약을 양국 경제 협력의 주춧돌이라고 또 이재명 그 대통령과 체코 총리가 또 통화를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에너빌리티 주가도 당연히 뭐 오를 수밖에 없죠.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당시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이 체코 원전 수준은 여러분들 박수 쳐 주셔야 돼요. 예, 투자를 하시던 안 하시던 한국이 수십 년 만에 거둔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공 사례입니다. 이게 향후 다른 국가 원전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레퍼런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카자흐스탄에서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입지를 넓히고 있죠. 예,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이 남부 어디입니까 이름이 잠시만요. 투르크스탄이라는 지역의 1000메가와트급 가스복합 발전소 1조 좀 넘는 규모를 건설 중이라고 이제 나왔고 동시에 노후 발전소 성능 개선, 환경 개선 사업에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카자흐스탄의 이 첫 원자력 발전 도입을 위해서 협력 논의에도 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양국 정부가 지난해 말에 MOU를 맺고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지 설비 생산, 그 다음에 인력 양성까지 협의를 했고요. 카자흐스탄이 지금 2025년으로 예정한 그 원전 건설 결정 시 한국 컨소시엄의 참여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수조 원대 신규 원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와 같은 이
해외 프로젝트 성과들은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를 크게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 성장 동력을 탄탄히 구축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베트남 가스 발전소 수주는 두산이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신재생 등의 이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다가가서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체코 원전 계약은 두산이 글로벌 원전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복귀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잠재 시장에도 협력 기반을 닦으면서 미래 사업 기회를 또 선점하고 있어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본격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부터는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들 시적 체력이 완전히 지금보다 더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취임 이후에 원전 에너지 외교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어요. 예, 취임 직후 첫 해외 정상들과 통화 중에 이런 그 기사들이 나왔는데, 체코 피알라 총리랑 대화를 좀 나누면서 앞서 그 성사된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양국 경제 협력의 주춧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원전 사업을 넘어서 미래 산업 인프라, 그 다음에 에너지 전반의 포괄적 협력까지 약속을 했고, 새 정부가 원전 수출에 대한 성과를 지속 확대하려는 그런 그 의지를 내비쳤어요.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혹시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요. 대규모 원전 수출에는 정부 간의 어떤 협력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새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두산의 해외 사업 추진에 추가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안보랑 탄소 중립 이슈로 각국의 원전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흐름이 너무 좋아요. 미국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명령까지 동원을 해서 원자력 산업 부흥에 나섰고, 유럽에서도 뭐 루마니아, 체코, 영국, 폴란드 등의 이 원전 그 신증설을 추진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탈원전 기조였던 독일마저 에너지 위기 앞에서 이 입장을 선회하는 그 움직임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변화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원전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우호적인 수주 환경을 조성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체코에 이어서 루마니아의 SMR 사업 등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을 또 보이는 그런 그 정보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중동, 그 다음에 뭐 동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추가 사업 기회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내외 정책 바람 모두 두산에너빌리티의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어떤 기대,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원전 선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두산의 사업 추진의 모멘텀 지속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은 변수가 있긴, 정치적 변수가 있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렇게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오늘 하나오션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하나오션도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아무튼 뭐 두산에너빌리티 유심히 계속 모니터링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정책 환경이 우호적인 국면임은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매수 적기일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현재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새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각각 좀 고려할 만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미 상당한 평가 이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주가가 뭐 1년도 안 돼서 지금 몇백 프로, 여러분들 단기간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만큼 일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조정에 대한 어떤 그 걱정도 느끼실 텐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에너빌리티의 펀더멘탈 방향성이 크게 개선되어 나타났다는 점이 아닐까요? 앞서 살펴본 해외 대형 수주들로 향후 매출과 이익 성장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었고, 그리고 글로벌 SMR 붐으로 장기 성장 스토리도 탄탄해졌습니다. 2020년도 초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 자산 매각,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체력을 다졌던 회사가 이제는 여러분들 뭐 완전히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중장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성장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과열 신호가 나타나 있어요. 그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주가가 숨고르기를 할 경우에는 일시적 조정은 여러분들께서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주시라면 기본적으로 중장기 비전을 믿고 끈기를 갖고 보유를 하되, 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안 판다고. 예, 그런 분들은 너무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가시기를, 여유 있는 대응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익 실현을 좀 고민 중이라면 전량 그냥 매도하는 것보다는 저라면 분할 수익 실현 등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병행을 하면서 핵심 물량은 조금 이제 보유를 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 신중하게 몰빵하지 않고 접근을 하는 그런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연초 이후에 폭등에 가까운 그런 어떤 상승을 보였고, 현재 시장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은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퍼센테이지 따지면 그래도 한 60%, 70% 이상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적으로도 RSI 지표가 지금 80을 넘는 과열권이고, 주가가 지금 50일선 대비 70% 이상 상회하는 등의 이 단기 괴리율도 큰 상황이에요.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나 가격 조정 등을 이제 거치면서 에너지를 재충전을 하고 이제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만 원 초반대는 이전에 강한 어떤 저항선이 예전에도 있었던 만큼 5만 원 초반대에서는 좀 이제 강한 지지선이 될 공산이 크지만, 만약 조정 시에는 또 몰라요. 여러분들 보면 기존의 이 추세선 하단 보였더니 4만 원대, 4만 원대, 4만 5천 원 안팎까지 또 하락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 접근하거나, 나는 아니다, 길게 보고 투자를 할 것이다 하면은 소량으로 이렇게 분할로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일부 조정이 나타날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 말, 작년부터 지금 두산에너비티 2만 원대, 3만 원대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뭐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포모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대세 상승을 놓칠까 하는 마음에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1,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을 확인을 하면서 진입 타이밍을 좀 재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결국에는 투자 판단은 뭐 각자의 목표와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주가 수준이 단기 피크에 근접해 있다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본다면 뭐 SMR과 그 글로벌 발전 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만큼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 스토리는 진행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안전마진 확보 차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기와 중장기 주가 전망을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 주가를 보면 앞서 반복된 바와 같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그 변동성 확대를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지금 1주에서 2주 가까이 지금 연속적으로 오른 만큼 숨고르기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5만원선 1차 지지대 이탈 시에는 4만 5천원 부분이 중요 지지 영역이라고 봐요, 저는. 반대로 상방으로는 일단 금일 고점인 5만 4천원대 돌파 시에는 신규 상승 여력을 탐색하게 될 수가 있는데, 별도 악재가 없고 지금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면은 6만원 선도 단기적으로 열려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변동성이 큰 등락이 동반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뉴스플로우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지금 SMR 추가 호재, 예를 들면 뉴스케일의 신규 계약 확정이나 정책 발표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또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국내 정책 지원책 어떤 구체화 등이 이런 단기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지금 미 증시 변동성이나 원전 사업 관련 이슈 발생,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조정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 주가는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변동성 관리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봐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어떤 관망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6개월, 1년 이상 중장기 관점에서는 업사이드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다고 봅니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아직 크다고 생각해요. 현재 확보한 해외 수주 물량만 해도 베트남 가스발전, 체코 원전 등으로 수십조 원대에 달하고, 그 다음에 미국 SMR 시장에서도 향후에 수년간 연이어서 이제 수주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년, 2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호재가 아닐까요? 실적의 레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실제 매출이랑 이익 인식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겠지만, 시장의 선반영 메커니즘을 좀 고려를 하면 주요 프로젝트들이 착착 진행되는 소식만으로도 주가의 추가 재평가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어떤 이 원전 르네상스의 흐름 속에서 원전은 탄소 이 중립이랑 에너지 안보를 모두 잡는 카드로 부각되고 있어서 장기 성장 산업으로 원전 빅뱅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분야에서 선도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스팬으로 볼 때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다 단언하기 어려워요. 앞으로 기업 가치가 획기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튼 결론적으로 단기 변동성의 유의는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유효하니까 투자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넓게 보시는 분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여전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후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에 대한 그 고민은 앞서 언급했던 대로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한 조정기를 활용하는 전략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참 훌륭한 기업이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100년 이상의 역사의 두산그룹 부활을 지금 이끌 정도로 올 한해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글로벌 에너지 판도 변화랑 자사의 기술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 삼박자가 어우러져 있고, 또 오늘 차트와 이렇게 뉴스 흐름, 정책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재 주가를 좀 해석을 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좀 예상을 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건 것 같아요. 항상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칙 있는 투자 자세일 겁니다. 설사 내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상승 기회를 놓칠지언정 여러 기회들 중에서 몇 가지의 기회를 놔준 것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습관을 잡는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자산 증대를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자산 증대를 해왔고, 그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경우에 희망적인 전망이 많은 만큼 지나친 좀 낙관은 좀 경계를 하면서 동시에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라는 큰 그림을 좀 보면서 해외 관점, 국내 관점을 참 보면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들 그리고 지표들을 면밀히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특별한 정보들, 식상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에너빌리티처럼 큰 변화 흐름 속에 서 있는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 또 멤버십 가격이 저렴합니다. 방송을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미리 보실 수가 있고, 또 멤버십 전용 또 방송이 있으니까 많은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이 정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